의원님이 개표 관련 개표원들에 관한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개표와 관련된 그리고 불법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집회에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두 군데에서 서초동 집회에서 연설해달라 해서 연설을 하고 또 오늘은 또 역시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서 어제 여관방에서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찾아서 이거는 공유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들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인시할 때에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인이 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표 종사원, 사원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그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라는 요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어도 괜찮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조국이 과거에 한 말이 조국을 잡았던 것처럼 중앙선관위에서 재작년에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개표 3원에 관련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개표 종사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일반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고 오빠가 뒀는데 왜 이것이 뒤에 다른 절차 없이 갑자기 중국인을 이렇게 많이 고용했는가? 이전에는 원래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갑자기 중국인을 많이 개표 사무원,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표지 않겠습니까? 그 개표에 일반 국민이라고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을 뒤집고 중국인을 고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불법 부정에 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을 어긴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법을 어긴 주체인 중앙선관위의 관련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전면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경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QR코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총선을 거꾸로 보면은 이 총선에서의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같이 실시된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8월 30일에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안 설명에 보면 불법의 여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 전문위원의 의견에도 QR코드를 쓰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많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쓴 다음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QR코드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불법 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4.15 총선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중국인 개표 사무원 얘기를 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의 더불어민주당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이 일부 입법 개정안 이거를 제출한 10명 중에 3명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공외교라는 말을 썼죠. 그 중에 3명이 QR코드 사용을 법제화하는 그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6명 중에는 또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혜원입니다. 손혜원도 그렇게 올렸고 그 다음 한 명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호천 지역구를 둔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10명이 QR코드를 써야 된다라고 한 10명 가운데 부산의 연제구에 출마를 했던 김혜영 이 사람을 빼고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모든 미국 주미대사로 간 사람 그 다음에 또 손혜원 뭐 이런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박정희에 주목하느냐?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걸 뭐 너무 확대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중국에 요즘 한창 우리를 신경을 거스리고 있는 우한대학에 가서 우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요즘 우리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태경은 대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길림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중국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흥분하는지 이 사람들이 박사과정 받는 동안에 무슨 커넥션이 얽혔는지 저는 그냥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이죠. 콩고 대선이 연기가 됐습니다. 콩고 대선이 연기된 이유는 미루 시스템, 즉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지원을 하고 주도를 해서 지금 민경 의원 지역구였던 지금도 지역구는 마찬가지죠. 연수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A웹이라고 하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는 한국의 예산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됩니다. 1년에 50몇억 원의 중앙선관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서 끌어들여가지고서 70몇억을 들어가지고서 심지어는 이 친여 매체에서조차도 이거는 이 잘못된 한류 전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콩고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한국 선거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미루 시스템에서 자랑을 했어요. 1931억 원을 수출했다. 콩고에. 그런데 실제로는 납품어 거기에 보면은 1700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1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A웹의 사무총장이 김용이라고 하는 한국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무총장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김대년이라는 사람이 2018년 9월 달에 임기를 2달 앞두고 갑자기 사퇴를 해요. 돌연. 뭐 때문에 그럴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대년이가 뭘 요구하느냐? A웹의 김용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 A웹, 즉 세계선거기관협의 사무총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이렇게 전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런 불쌍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3일에 입을 딱 봉하고 있던 여권 관계자 중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래,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콩고에서 그런 유일폭동이 발생하고, 이라크에 한국의 선거 시스템 수출해서 수개표를 하니까 25%가 당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김대년이 사퇴를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콩고의 선거 시스템을 보면 콩고 후보자 밑에 QR코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QR코드가 부정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 의심이 제기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거 시스템을 왜 고집을 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대한민국 수호 장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대수장, 예비역 장성 모임, 그 중에 공동대표께서 이 정보 관련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QR코드는 2단계이다. 그리고 이 오류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오류의 그 허용치가 높아야만 되는데 최고 낮은 수준으로. 그 얘기는 명백한 의도가 있고 77자리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를 썼다는 것이죠. 왜? 31둘 정도면은 가능한 QR코드, 그걸 쓰는 것도 불법이지만 거기에 77자리나 되는 그런 코드를 썼을까? 그 자체도 불법이고 그것을 쓴 의도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효표 얘기가 있죠. 우리 무효표. 그래서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효표의 종류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정규 규격이 아닌 표. 그런데 이미 증거로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제기된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으로 삐딱하게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 투표지는 굉장한 수준이어서 투표지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붙고, 그리고 아주 자동으로 원상회복해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그
이상한 그 투표지는 옆으로 뺐다가게 돼서 절단이 잘못됐어요. 이건 명백히 정규 규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명백히 불법적인 그리고 무효표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이 선거는 무효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께서 계속 빨리 끝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따라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요, 지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질문을 하시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답변을 하시고 또 간간히 짧게 아주 자유 발언을 하실 분들은 아래서 하시고 마이크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죠? 네, 여기서 나와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하시죠. 여기서 하시죠, 마이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나와서 하시죠. 자, QR 코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세세하게 말씀 잘 들으셨고요. 그 QR 코드가 저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8월 30일 날 의안번호로 해가지고 2015-1865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의한 의원이 아까 수현영 의원 포함했다고 수현영은 안 하시고 명단은 이렇습니다. 대표 발의가 김병관, 그 다음에 김병욱, 김영진, 김혜영, 소병훈, 신동근, 이수혁, 임종성, 정윤희, 최은열, 이상보다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아직 통과 안 시키고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현행법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써야 하는데 불법으로 QR코드를 쓴 것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헌법상의 강행 규정, 법률상의 의미 규정이 있죠. 강행 규정 하여야 한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하여야 한답니다. 코드 형태까지 막대 모양의 코드로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해가지고 투표를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드린 거 지금 부정선거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4.15는 불법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불법을 하나 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건 한 자리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계시고 통계학 교수님들 계시고 변호사님들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다른 거는 다 지금 디지털 선거다 해가지고 그것대로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 선거다. 강행 규정 위반이다.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법학장님께서 연구개발 하셔가지고 강하게 좀 이렇게 밀고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네,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 바코드와 QR코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말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QR코드는 국어연구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보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보문입니다. 그리고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이것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10명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주로 누구죠? 권민정. 아니 전략위원장. 이근영의 바로 앞에 전략위원장을 한 사람이 김영진입니다. 이근영이 물러난 다음에 바로 전략위원장을 한 사람이 김영진입니다. 이 사람이 QR코드를 법제화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더불어민주당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사람이 소병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중앙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 10명이 이걸 제출했다. 이것은 명백히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예, 다음 분 좀 질문하시죠.